안녕하세요. 즐거운 ABA입니다. 오늘도 자기주도 학습과 올바른 생활 습관의 기초를 쌓는 비주얼 서포트 어린이용 스케줄러 나의 즐거운 생활 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비주얼 서포트, 시각적 지원이 어떤 것인지, 나의 즐거운 생활 키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또 바탕 이론이 되고 있는 응용행동 분석, ABA란 어떤 것인지, 또 단계별로 키트 활용법을 자석 그림 카드, OX판 사용, 먼저 다음, 일과표, 주간표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보상하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보상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전에 ABA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행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행동의 기본 원리를 크게 2가지로 나눌 때 우리 강화 혹은 벌 이렇게 2가지로 나눠요. 강화는 어떤 거였냐? 행동 뒤에 뒤따른 결과로 인해 행동의 빈도가 높아지거나 그 정도가 강해지는 거였고 벌은 행동에 뒤따른 결과로 인해 행동의 빈도가 낮아지거나 그 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해서 또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정적 벌, 부적 벌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는 여기 정적 강화, 행동 뒤에 좋은 것이 생김으로써 행동의 빈도가 높아지거나 정도가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또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란 여기 강화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적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람직한 행동을 한 뒤에 강화제를 제공해 줌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상당히 긍정적인 방법이다 라고 해서 긍정적 행동 지원의 이제 기초가 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표를 보시면 행동 뒤에 좋은 것이 생기는 게 반복이 됨으로써 그 행동의 빈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먼저 다음 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던 프리맥의 원리, 프리맥 원리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적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행동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 말고 또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동기부여 형성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또 성취감, 자기 주도적인 관리로 발전시켜 줄 수 있고 또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정적 강화라는 거는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자기 주도성이 생기고 하는 것들의 가장 최종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발성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이 행동을 더 잘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 형성, 또 성취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기라는 게 무엇이냐?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동기에 관련해서도 크게 2가지로 외적 동기, 내적 동기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외적 동기는 무엇이냐면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외부의 요인을 이용하는 동기를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숙제를 잘하면 뭐 용돈이 생긴다던가 뭐 숙제를 잘하면 뭐 장난감을 선물로 받는다던가 뭐 손을 다 씻으면 간식을 뭐 평소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라던가 단순히 그냥 엄마 아빠의 뭐 칭찬을 받는다던가 이런 뭔가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외적 동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내적 동기는 스스로 어떤 과제를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죠. 이거 자체가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이거를 더 많이 하는 그런 건데 처음부터 모든 아이들이 이 내적 동기를 가지고 어떤 과제를 임하고 성장을 해 나간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가 쉽지가 않은 게 또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뭐 금전적 보상이 됐던 뭐 장난감, 간식, 칭찬 이런 강화제를 가지고
외적 동기로 먼저 이런 경험들을 시켜주다가 그 경험들이 내적 동기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되는데요. 주의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적 동기가 목표가 되지 않도록 흔히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 아이는 뭐 사탕 준다고 하면은 하는데 사탕 준다 뭐 어떤 조건이 제시가 되지 않으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같이 이런 외적 동기 자체가 목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된다는 거. 또 외적 동기로 시작은 했으나 내적 동기로 연결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자꾸 시켜줘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적 동기로 시작해서 내적 동기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어떤 예시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수학 시험을 80점 이상 맞으면 게임팩을 살 수 있다. 저 친구가 처음에는 수학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게임팩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80점 이상을 받았어요.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게임팩까지 얻게 되니 또 많이 기뻤겠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수학 문제를 맞추는 거에 대한 성취감도 같이 생기고 또 80점이 계속 넘었다 보면 그만큼 이제 아는 게 많아졌겠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아이로 바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굳이 게임팩이라는 어떤 조건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수학 문제를 푸는 시간이 늘고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예시들이 있고요. 또 더 어린 친구들을 예로 들자면 처음에는 퍼즐 조각을 맞출 줄 몰랐던 아이가 이제 젤리를 통해서 퍼즐 조각을 4조각부터 해서 맞출 수 있는 아이가 된 거죠. 네, 이렇게 퍼즐 조각을 맞추다 보니 맞추는 것 자체가 즐거워지고 또 4조각에서 6조각, 8조각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아이가 이제 퍼즐이라는 것 자체를 놀이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과정, 이런 과정들도 외적 동기에서 내적 동기로 발전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적 강화를 사용할 때 우리는 강화제를 써요. 그래서 이 강화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뭐 물건이 됐던 음식이 됐던 활동이 됐던 행동이 됐던 이 모든 것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이거를 이제 강화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건이 되는 것들 중에서도 뭐 소리 나는 장난감, 뭐 간식 이런 운동들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이런 퍼즐 같은 거는 조금 전에 예시를 드렸던 외적 동기에서 내적 동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처음엔 퍼즐이 되게 싫었지만 배움을 통해서 퍼즐이 재밌어졌으면 그거 자체가 또 나의 새로운 강화제로 역할이 될 수 있겠죠. 또 이런 머리 쓰다듬어주기, 뭐 화이팅하기, 안아주기, 뽀뽀해주기 이런 사회적인 칭찬 이런 것들도 강화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강화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강화제 리스트 우리 아이가 한 가지만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또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조금 덜 좋아하는 거, 뭐 항상 평타로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트업을 미리 해놓고 있다가 우리 아이가 그때그때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준비해 둘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집중적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동기부여를 더 높이기 위해서 평소에는 그 강화제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뭐 동기화 조작이라고 이제 하는데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인사를 잘 했으면 한다 해서 인사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뭐 고래밥을 제공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다면 인사를 배우는 그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는 웬만하면 고래밥을 주지 않고 인사 배우는 시간에만 고래밥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조금 더 인사 배우는 연습을 아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조작을 하는 게 필요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거는 강화제 자체를 부모가 정해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화제는
아이가 좋아하는 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른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평소에 고래밥을 좋아한다고 해서 맨날 야, 고래밥 좋아하잖아. 이거 고래밥 보여주면서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한다고 해서 이거는 강화제의 역할이 그러면 잘 되겠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외에도 다른 이제 동기화 조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동기화 조작, 모티베이팅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강화물의 강화 효과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생태 환경 변수의 조작, 혹은 강화 효과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생태 환경 변수의 조작,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더 뭐 동기 설정 조작, 동기 해지 조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동기 설정 조작은 이제 일시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의 결핍, 너무너무 배가 고픈 상황에서는 음식물을 강화제로 사용을 한다면 뭔가 좀 효과적인 과제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또 반대로 동기 해지 조작은 이제 강화 효과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배부른 상황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또 이제 강화제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아이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엄마가 이제 우리 아이가 고래밥을 좋아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고래밥을 강화제로 제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큰 시스템 경제를 사용하는 토큰판들을 여러 가지 한번 사진들을 좀 찍어봤어요. 토큰 경제 시스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토큰을 모아서 과제를 잘했을 때마다 토큰을 모아서 그 모아진 토큰이랑 강화제랑 교환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한 번 잘하고 한 번 칭찬해주고 한 번 잘하고 한 번 칭찬해주고 이런 식으로만 너무 정착이 되면은 이제 너무 우리 아이가 외적 동기에만 의존을 하게 되는 아이로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강화제를 제공하는 이 비율, 강화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을 점점 늘려가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기에도 토큰이 좀 용이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과제를 한 번 잘해서 토큰 하나 모으면 공이랑 교환을 할 수 있고 또 그 한 번씩 모으는 것이 좀 안정되게 잘 나온다 하면은 이제 2번에 한 번, 또 4번에 한 번, 혹은 뭐 10번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토큰의 양을 늘려가면서 강화 비율을 같이 늘리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토큰을 사용할 때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아이가 토큰을 모으면서 언제쯤 내가 강화제하고 교환을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돼 라는 거를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이제 과제에 임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성장하면서 꼭 필요한 자기 통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자기 통제 랑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토큰을 활용하실 때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뭐 버튼을 모으는 것도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가능하면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다면 조금 더 동기부여가 잘 될 수 있겠죠. 뭐 숫자가 좋은 친구들은 이렇게 숫자를 모아가는 그 성취감이 또 느껴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휴대하면서도 사용하기 좋게 뭐 이렇게 좀 작은 판에 여기에 이제 목표 행동을 적고 그다음에 교환할 수 있는 강화제가 뭔지 적어 놓은 뒤에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이거는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어플이에요. 어플에도 토큰 시스템, 뭐 토큰 경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어플들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휴대를 하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엄마랑 손잡고 걸어가기, 뭐 갑자기 뭐 뛰어가지 않기, 뭐 약간 이런 것들로 약속을 정해서 활용하시기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길게 사용하고 싶으시다. 조금 더 큰 보상 혹은
토큰의 개수를 뭐 한 30개에서 40개로 늘려도 될 것 같다 하신다면 인터넷에 뭐 칭찬 스티커판이라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뭐 응가를 잘 할 때마다 뭐 스티커를 받는다라던가 아침 저녁으로 양치할 때마다 스티커를 모은다던가 뭐 자기 전 시간에 맞춘다던가 등등 되게 다양한 스티커판들이 많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은 정적 강화, 보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상하기에 주의할 점들,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를 해보자면, 강화제가 목표가 되지 않도록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야 할 것, 그래야지 내적 동기로 이제 잘 넘어갈 수 있겠죠? 강화제가 없이도, 보상이 없이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낼 수 있게끔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경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강화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강화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환경을 잘 설정할 것. 평소에는 잘 제공하지 않다가 좀 필요한 상황에서 제공을 해주고 그 과제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강화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가 그때그때 원하는 것이 뭔지 잘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는 것. 또 강화제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강화제가 지도자 편의에 의해 사용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 아이가 좋아하는 거가 강화제가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외적 동기 때문에 강화제를 사용을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게 강화제가 강화 비율을 높여간다는 게 이제 뭐 한 번에 한 번 칭찬했다면 두 번에 한 번, 세 번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 비율을 높여감으로써 점차 강화제가 없이도 우리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잘 설정해 나간다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적 강화, 보상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렇게 저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 영상 좀 길어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좀 부모님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또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거 가지고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